계속해서 재질을 지금 단색으로만 표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처를 덧붙여 가지고 그 텍스처로 그리는 그림에다가 라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라이팅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는 그 오픈GL openGL.com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붙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이팅 맵이라는 말보다는 머티리얼 맵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에 대해서 이를테면 내가 나무 재질의 오브젝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나무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편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현재 코드에서는 어떤 머티리얼 코드가 머티리얼에 대한 특성을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이거를 그냥 단일 색상을 쓰고 있는데 이 단일 색상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앞서 그림을 그렸었던 것처럼 텍스처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브젝트의 어떤 텍스처 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셋 중에서 디퓨즈 맵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디퓨즈 맵이 기본적인 색상, 그러니까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퓨즈 맵과 스페큘러 맵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단 두 장의 텍스처를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여기에 지금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받아질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 디렉토리, 네, 오픈GL example 디렉토리에 어디냐, 어디죠? 이미지 여기에다가 네, 컨테이너 2라고 저장을 해둘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컨테이너 2 언더바 스페큘러 이놈도 이렇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컨테이너 스페큘러 .png 네, 이렇게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리팩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로딩을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같이 쓸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 거냐면은 우리 코드에서 지금 그림을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박스 여러 개를 그리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박스를 여러 개를 그리는 거고 이 위쪽에 라이트의 위치에다가 박스를 띄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는 텍스처 없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상자는 이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른 쉐이더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놈을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쉐이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놈은 좀 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퐁 쉐이딩 모델로 작성된 라이팅 vs 라이팅 fs 쉐이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좀 여러 개를 로딩하기에 편한 형태로 코드를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리팩토링을 먼저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쉐이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만 로딩을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은 여기에 쉐이더 두 개를 로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레이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던져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쉐이더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코드가 반복될 거니까 그런 반복되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많이 쓸 거니까 이거를 다른 함수 형태로 포장을 해 놓는 게 좋겠죠. 네, 코드의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 create 함수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클래스 안쪽에다가 요 코드를 집어넣읍시다. program.h에다가 원래는 create 펑션이 이렇게 쉐이더의
벡터를 받는 거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쉐이더 파일 네임 두 개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아이고 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 바꾸만 할게요. 얘는 버텍스 쉐이더 파일 이름과 프래그먼트 쉐이더 파일 이름 받아 가지고 안쪽에서 두 개의 쉐이더를 로딩한 다음에 요 놈을 콜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벡터 4도 이제 유니폼으로 입력하기 쉽게 이 함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벡터 3 뒤에다가 붙일게요. 벡터 시리즈는 벡터 시리즈끼리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장하고 실제 구현단 코드를 이제 긁어 붙여가지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싹 긁어서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의 program.cpp 파일에 create 펑션 밑에다가 일단 붙여놓고, 그 다음에 유니폼 펑션은 여기 말고 아래쪽에 벡터 3 부분, 요거 밑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정리를 하고 탭을 정리하고, 네. 이 코드 먼저 볼까요? 얘는 위에 있는 놈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벡터 4가 들어와서 여기도 유니폼 4fv 펑션으로 바꿨고요. 이러면 이제 4차원 벡터 값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얘는 이제 버텍스 쉐이더 이름이랑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름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로딩을 해서 두 개가 만약에 로딩이 하나라도 안 됐다면, 그러니까 컴파일까지 실패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널 포인터를 리턴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위에 있는 create 펑션을 이렇게 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create 펑션을 콜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 링크 과정이랑 뭐 이런 것들은 위에 함수에서 해주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 프로그램이라는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걸 가지고 라이트의 위치에 박스를 그리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서 컨텍스트 점 헤더에 프로그램 밑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simple.fs랑 simple.vs 요거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writing vs랑 writing fs를 로딩해서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로딩하고, 이런 형태로 코드를 바꿀게요.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원래 우리 코드에서 쉐이더 코드를 로딩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그죠? 네,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는 쉐이더를 로딩하는 부분 여기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링크하는 부분 있었는데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고쳤고요. 지금 로딩하고 있는 이 simple.vs와 simple.fs가 요 놈이에요, 그죠? 요 놈. 네, simple.vs는 버텍스 포지션 받고 버텍스 포지션을 그대로 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특정한 위치에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니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맷4의 트랜스폼.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곱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 MVP 매트릭스가 적용된 형태로 특정한 컬러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심플 FS를 볼까요? 여기는 지금 내가 입력한 유니폼 컬러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냥 그런 단순한 코드죠. 단색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코드를 계속 보면은 네, 바뀐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 그냥 코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맷4 트랜스폼이 추가가 돼가지고 곱한 것뿐,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렌더에서 광원 위치 그리는 코드를 이 심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형태로 수정을 할게요. 요 네 줄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context.cpp에 렌더 펑션 콜하는 부분에서 요 부분이 라이트 모델 트랜스폼을 계산한 요 아래쪽 부분이 실제 그 광원의 위치에 단색으로 정육 면체를 그리는 코드였는데 요거 대신에 이제 심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 세팅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세팅 해주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컬러는 라이트 앰비언트랑 디퓨저를 더해가지고 결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코드를 바꿨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것처럼 디퓨저만 이용을 해도 상관없고요. 요걸 더해가지고 이용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라이팅의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면은 원래는 우리 머티리얼 부분에 그 멤버들이 다 벡터 3 그리고 저기 뭐냐 플로팅 포인트 값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중에 앰비언트는 이제 안 쓸 거고 디퓨저 맵을 로딩 해가지고 이 디퓨저 맵을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디퓨저 맵이 앰비언트 맵이랑 동일하게 동작하게끔 만들 거예요.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앰비언트 컬러를 결정할 때 텍스처 컬러를 갖고 와가지고 라이트 앰비언트랑 곱하고 있죠. 네, 이런 형태로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디퓨저 컬러랑 앰비언트 컬러, 머티리얼의 디퓨저 컬러랑 앰비언트 컬러는 그냥 동일한 형태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고치겠습니다. 머티리얼에 텍스처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라이팅 fs 쪽에 그 머티리얼의 앰비언트 디퓨저 대신에 요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샘플러 2D 디퓨저 요게 이제 텍스처를 쓰는 방식이었죠. 텍스처를 이용하려면은 샘플러 2D라는 타입의 값을 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계산하는 부분에 라이트의 그 뭐냐 머티리얼 부분의 컬러를 머티리얼.앰비언트 대신에 텍스처 컬러 디퓨즈 머티리얼.디퓨즈 대신에 텍스처 컬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만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위쪽에다 붙여 놓을게요. 앰비언트 컬러를 결정할 때 하기 전에 일단 텍스처 컬러를 갖고 와가지고 머티리얼의 디퓨즈가 지금 텍스처죠. 샘플러 2D 거기에 특정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있는 그 픽셀의 값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XYZ 값 그러니까 RGB 값만 갖고 와서 텍스트 컬러에다가 저장을 해서 요거를 이제 머티리얼 앰비언트 대신에 이용을 하고 머티리얼 디퓨즈 대신에 이용하고 이런 형태의 코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컨텍스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머티리얼 구조체도 좀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앰비언트 디퓨즈 대신에 텍스처 유니크 포인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겠습니다. 디퓨즈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context.h 안에다가 보면은 이 머티리얼 앰비언트 디퓨즈 이렇게 두 개가 벡터 3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거 대신에 텍스처를 이렇게 받는 형태로 그렇게 코드를 고치고 이제 남은 거는 얘를 텍스처를 로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딩된 텍스처를 유니폼으로 세팅하고 이런 작업이 남았어요. 그 작업을 마저 해볼게요. 일단 코드를 로딩하는 코드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태까지 텍스처를 로딩하는 코드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미지 로드를 해서 거기에 로 포인터를 얻어가지고 텍스처의 create from image 펑션을 콜을 해가지고 텍스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 머티리얼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디퓨즈 멤버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식입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컨텍스트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 어딘가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텍스처를 이렇게 로딩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로딩을 해 둘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만들어도 되겠죠? 지금 한 화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로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티리얼을 세팅해 줘야 되겠죠. 이 머티리얼 디퓨즈를 텍스처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할게요. 일단 아래쪽에 있는 텍스처 세팅하는 부분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차피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꼴이 돼버려요. 여기에 이제 머티리얼 디퓨즈의 0 이렇게 텍스처 슬롯의 번호를 입력한다고 그랬었죠.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박스를 그리는 코드 쪽으로 가서 렌더 쪽에 이제 앰비언트 디퓨즈 머티리얼 앰비언트 디퓨즈 세팅하는 코드 대신에 이렇게 머티리얼 디퓨즈만 세팅하되 이렇게 정수로 텍스처 슬롯 번호만 입력하고 이 아래쪽에다가 GL 액티브 텍스처 GL 텍스처 0 이렇게 해서 0번 텍스처 슬롯을 활성화를 한 다음에 여기에 머티리얼에 있는 디퓨즈 텍스처를 바인딩을 시키면은 0번 슬롯에 이 디퓨즈 텍스처가 바인딩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러 에디트. 이게 지금 IMGI 부분을 안 고쳤군요. 그죠? IMGI 부분에 앰비언트와 디퓨즈를 이제 컬러 에디트나 뭔가 IMGI에서 제공하는 걸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다시 해볼까요? 네, 에러가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네, 결과 화면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리고 텍스처가 잘 입혀져 있는 그런 사각형 그 정육 면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끄고 아까랑 똑같이 라이트의 위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빛에 반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이렇게 라이트에 하이라이트 생기는 것도 확인이 되고 이 스페큘러 값을 이렇게 줄이면은 박스는 실은 하이라이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나무 재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더라도 좀 널찍하게 생겨야 되겠죠. 이거를 살짝 줄이고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좀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박스도 그러니까는 박스를 이루고 있는 나무도 그리고 이 겉테두리의 메탈 재질도 동일하게 지금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동일한 형태의 스페큘러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페큘러가 단일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부분이랑 금속 부분이 동일하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 부분과 금속 부분이 동일하게 반짝거리는 것을 이 방금 전에 받았었던 이미지 중에 스페큘러 이미지가 있었죠. 어디냐? 이미지에 이 스페큘러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 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은 스페큘러를 많이 받고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은 스페큘러를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컬러가 결국은 스페큘러 컬러에 곱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얀 부분은 1에 가까운 값이니까는 스페큘러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어두운 부분은 스페큘러를 안 받게 되고,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처도 마저 로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사실감 넘치는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맵도 이렇게 스트럭처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스페큘러 컬러를 결정을 할 때 머티리얼에 있었던 그 스페큘러 벡터 3 대신에 이 스펙 컬러라는 놈을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쉐이더 코드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벡터 3로 되어 있는 스페큘러를 샘플러 2D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계산하는 부분이 요 아랫부분이었었죠. 이 뷰 디렉션 계산하는 부분부터 요 전에 스펙 컬러라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머티리얼 안에 있는 스페큘러 텍스처로부터 텍스처 컬러 값을 얻은 다음에 이 컬러를 머티리얼 스페큘러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코드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쪽, 그러니까는 우리 CPU 쪽의 코드에서도 텍스처를 똑같이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큘러 컬러 대신에 스페큘러 그 텍스처로 바꿔주고요. context.h에 요 원래 컬러로 돼 있던 부분, 네, 요거를 텍스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로딩하는 코드도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텍스처를 로딩하는 부분에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너무 기네요. 이거는 줄 바꿈을 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줄 바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컨테이너 2 언더바 스페큘러.png랑 컨테이너 2.png를 각각 디퓨즈 텍스처, 스페큘러 텍스처로 이용한 형태로 코드를 바꿨고, 이제 이거를 아래쪽에 네, 여기 머티리얼 스페큘러 세팅하는 부분에 벡터 3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텍스처 슬롯 넘버를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액티브 텍스처 슬롯을 1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1번 슬롯에다가는 스페큘러 텍스처를 바인딩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텍스처가 1번 슬롯에 바인딩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요쪽에서 그 텍스처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그 텍스처로부터 얻어진 색상이 최종적인 스페큘러 컬러를 결정하는데 관여하게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코드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이놈이죠. 이놈. 머티리얼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imgi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샤이니니스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나머지 코드 수정하는 거는 제가 방금 직접 짜는 걸 보여드렸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네요. 지금 액티브 텍스처에 오타가 있네요. 네, 액티브 텍스처에 오타가 있어서 네, 자 이제 컴파일 실행하면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어디 있냐? 네, 지금 벡터 3를 벡터 2로 임플리시트 캐스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라이팅 fs 쪽을 가볼게요. 라이팅 fs에 지금 몇 번째 줄이냐면은 33번째 줄에
머티리얼 점 스페큘러, 아, 지금 잘못 작성된 게 이거네요. 텍스 컬러가 아니라 텍스 코드죠. 네, 텍스 코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된 결과 화면인데요. 잠깐 멈추고 아까처럼 똑같이 라이트의 위치를 00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여기에 살짝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이제 테두리 부분만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 샤이니니스 값을 통해 가지고 하이라이팅이 생기는 영역을 지금 조절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은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지점이 이제 테두리 부분, 그러니까는 우리의 텍스처의 하얀색 부분만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나무 부분에는 하이라이트가 안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텍스처 맵을 이용해 가지고 머티리얼의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세팅을 함으로써 좀 더 사실감 넘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라이트의 종류, 라이팅 캐스터라고 부르는데, 라이트 캐스터의 종류, 그러니까는 광원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광원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서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오브젝트 로딩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블렌더나 아니면은 3D 스튜디오 맥스나 아니면은 마야 같은 그 3D 어서링 도구죠. 네, 그런 것들로 만든 모델을 로딩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